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월마트의 팔매 실적이 악화될 것 같다는 전망에 급락했다가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한 뒤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7.24포인트 내린 8,742.46을 기록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가 경제 부양책을 위해 긴급히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지 않을 경우 나쁜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더 악화돼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 수가 460만 명으로 1982년 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유통업체 11월, 12월 두 달간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1.7% 감소해 7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다음 주에 4.01에서 5.51%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적용됩니다. 금융위기에 환율 급등까지 겹치며 해외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들이 절반 가격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우리 금융지주는 마이너스 76%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아시아를 덮고 있는 경제 위기가 대규모 재정 통화 정책에 힘입어 V자 반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이죠. BNP 파리바 은행에 따르면 주로 수출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국들은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면서 올해 성장세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다시 오름세로 반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2.4%의 성장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3.2%의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 우리나라만 잘해서는 안 되겠죠. 전 세계 증시가,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좀 동반 반등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문병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급락했던 뉴욕과 유럽 증시가 반등에는 실패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27.24포인트, 0.31% 내려 8,742.46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17.95포인트 올라서 1,617.0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08포인트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영국의 FTSE 100은 이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0.1%가량 떨어졌고 독일의 닥스 주가지수도 1.2%, 프랑스 지수도 0.7%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 월마트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은데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 업체 아니겠습니까? 소매 판매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예, 맞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은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지난해 연말 파격적인 세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저가 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몰리는 월마트마저 실업 한파와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심리를 자극한 것입니다. 월마트의 작년 12월 판매를 보면 월가 전망치보다 낮아 1.7% 증가에 그쳤고 4분기 주당 영업이익 전망치도 당초보다 낮아 0.91에서 0.94달러로 수정했습니다. 미국 최대 의류 유통업체죠. 갭 역시 12월 판매가 14% 줄었다고 발표했고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도 12월 판매가 4% 감소했습니다. 이 소식에 월마트 주가는 7.5% 하락했고 메이시와 갭도 각각 3.0%, 4.6% 내리면서 다우존스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한편 이날 나온 뉴스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미국의 실업자 수인데요. 미국 노동부는 미국 실업자 수가 460만 명을 넘어서 2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4천 명이 줄어서 예상 밖으로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한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기 부양책들이 준비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의회가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히 수천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이 2자릿수로 치솟는 등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날 버지니아주 조지 메이슨 대학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의회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신속히 처리해 주길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 가구당 $1,000 정도의 세금을 줄이고 수백만 가정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대체 에너지 생산을 2배 늘리고 광대역 통신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는 앞으로 7,750억 달러의 경기 부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회 논의 과정에서 최대 1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이날 버락 오바마를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은 지난 11월 4일 끝났는데요. 2달이 지나서야 당선인을 공식 발표한 것은 미국이 간선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국 의회는 상하원 합동 의회를 열고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결과 오바마가 365표, 공화당 존 맥케인 후보가 173표를 얻어 오바마가 당선됐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해 들어서 $50 선까지 올라가던 국제유가가 다시 $40대 초반으로 빠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의 실업률 증가, 증시 악화 등의 영향으로 사흘 연속 하락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당 원유는 전날보다 93센트, 2.2% 내려 배럴당 41.7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북해상 브렌트유도 86센트 떨어져 배럴당 4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날 유가는 장 초반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가능성 등으로 가자 지구 전쟁이 확전될 것이라는 우려와 베네수엘라, 앙골라 등이 석유 수출국 기구의 지난달 감산 결정에 동참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한때 2.4% 가까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경제 관련 악재가 쏟아져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유럽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을 재개할 것이란 기대감도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감시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에 합의하는 데 실패해 앞으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날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유로 환율은 1.3725달러, N달러는 91.40N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문병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시점의 최일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 장부터 살펴보죠. 네, 전일장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컸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47포인트 하락한 1205.7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제 0.39포인트 상승한 350.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1,319억의 이제 순매도 기조를 보였고요. 개인은 1,894억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686억의 순매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장의 특징적인 모습들도 함께 정리해 보죠. 상당히 이제 특징적인 게 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전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었죠. 별 무리 없이 장중 물량 소화를 이제 충분히 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프로그램 차익 쪽으로 해서 이제 2,160억 가량의 이제 순매도 물량이 이제 출회가 되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차익 쪽
쪽보다는 이제 비차익 쪽의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다소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를 축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악화 그리고 이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이제 랠리의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 증시의 영향력을 이제 받아서 연초 랠리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33포인트 하락, 1195포인트로 힘들게 돌파했던 1200포인트를 한때 무너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이제 그 후반으로 비차익 쪽에 이제 순매수가 이제 확대되고 개인들의 또 이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1200선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건설 업종이 각각 1%대의 상승세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철강금속과 의료종밀 그리고 이 전기가스 그리고 운수장비, 전기전자 이런 쪽의 업종이 이제 2%에서 3%대의 조정을 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주 위주의 이제 하락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정부 정책 수혜주죠. 경인운하라든가 4대강 관련 주 그리고 이 LED 관련주하고 이 자전거 관련주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의 이제 테마 재료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경인운하 관련해 가지고는 코오롱건설과 이 태영건설의 이제 상한가 그리고 4대강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NI스틸이라든가 이런 쪽, 이 철강 쪽 이런 쪽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본다 이러면은 이제 금호그룹이 좀 특징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금호생명의 이제 사옥 처분 그리고 이제 대한통운의 유상감자 소식으로 인해서 이 그룹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우건설, 금호석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상승세가 이제 그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하나죠. 하나그룹주들 쪽에서는 이 대우조선의 이제 불발 가능성, 인수 불발 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재무 리스크 완화 기대감 그런 부분이 시장 기대를 좀 받으면서 이 하나증권이라든가 한화 그리고 하나석화의 이제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외에는 SDX 그룹주들도 이제 상당 부분 강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애써 회복한 1200선이 다시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장의 진행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세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30일이죠. 이 전년도 마지막 날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5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종합지수상으로는 10%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시스죠. 이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01포인트로 전환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연속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한 1,300억 가량의 이제 순매도 기조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이 그 상승에 대한 조정 분위기가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다소 이제 우리 증시에 이제 오늘 증시에 그대로 적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세 추가 상승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 일시적인 눌림목 현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에 이제 있어서는 이 코스피의 이제 10% 상승에 한 3%에서 4% 정도의 조정, 지수로 따지면은 한 1180선, 그 정도까지의 이제 조정을 보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의 이제 최근에 이제 순매수 기조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의 비중 조절 차원의 이제 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외국인들이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조건 팔자라는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그 순매도 기조가 이 추세적인 하락을 갖다 본다라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그동안 이제 풍부한 현금 그동안 한 2조
정도 가까이 이제 순매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다시 증시로 유입이 되면서 수급 구조상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제 그 순매수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흐름상으로 이 대형주 위주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전년도에 과도하게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재편하고 있는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우량한 저포주 PER이 좀 낮은 종목들을 이제 다시 포트폴리오 상에 이제 비중을 갖다가 좀 늘리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금통위의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행 3%대에서 추가적으로 시장 기대는 이제 0.5에서 한 1%대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적용이 됐을 때는 장중 조정을 마무리하고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으로는 이제 건설과 은행 그리고 이제 증권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80선에서 1200선 사이에서는 매수 기조를 이제 일단은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방향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약 10포인트 정도의 그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비중 조절 차원에서의 일시 매도세라는 분석,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 자금이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1180에선 1200선 구간에서는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전략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제 투자 전략으로서는 이제 오늘뿐만 아니고요. 이제 향후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살지 팔지 뭐 그런 부분인데 현재의 그 장세에서는 수익률을 찾아가는 이 추세적인 이 종목을 사서 매수 보유하는 전략보다는 수익률을 현재에서는 매매를 통한 이 수익률을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수익률로서 충분히 이제 보답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5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대 이 상승 흐름의 이제 그 조정 분위기 이러한 부분이 다소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에 따라서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4대강 관련해서 이제 건설업과 건설 기계 장비주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목으로는 코오롱건설과 태용건설 그리고 NI스틸 특히 NI스틸 같은 경우는 좀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과 GS건설 그리고 삼성물산, 에버다임, 코리아 SE 종목들을 핵심 종목으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전거 관련주들도 이제 상당히 좀 원활하게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접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LED 종목이죠. 서울반도체와 대진 DMP, 삼성전기, 금호전기 쪽으로도 핵심 종목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브로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정세를 마무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을 이제 지속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으로서는 이제 그 기산텔레콤, 이노와이어 그리고 영후통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특히 이제 그 증권주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권주는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이 순환매 차원의 이제 그 타이밍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권주 쪽으로도 이제 중대형 증권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으로 핵심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이 그 비중 조절 차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종목으로서는 포스코라든가 삼성중공업, 동양제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우인터, 한국전력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관심이 가는 것들 한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네. 자, 에버다임 같은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 지수,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제가 잘 코스닥 쪽으로는 이제 관심을 안 가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 쪽을 한번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펌프, 트럭하고 그다음에 유압 관련 장비 그리고 중장비, 타워 크레인 등의 이제 건설 기계 설계 및 이제 제작, 완성품을 이제 공급하는 건설 기계 장비 업체이죠. 경기 부양 관련해서 정부의 대규모 SOC 사업이 토목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그 관점에서 에버다임의 이제 그 건설 기계 쪽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에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키코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상존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일에 이제 큰 폭의 음봉이 발생하면서 조정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갭 상승에 의한 그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 완성되는 시점이 5,200원에서 5,500원 수준까지 일어날 것으로 보고, 5,200원에서 5,500원 수준까지는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121선 부근에 6,500원 수준까지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유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이익 실현 차원에서 일단 매도하실 것을 해주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제 4,900원 수준이 하회하면은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들어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SOC 건설 관련 부분입니다. 그 수혜를 톡톡히 입을 수 있는 건설 기계 장비 업체로서 에버다임에 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를 내셔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7분 3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효과 상황이 궁금합니다. 오늘 1200선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위협받고 일시 다시 붕괴될 수 있을지 한번 궁금한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동시효과 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가 2.2%의 상승, LG디스플레이가 2% 조금 넘는 상승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 1% 내외의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현대모비스가 2.5%, 그리고 3%대의 상승을 보이는 종목은 하나금융주주, 외환은행이 금융주로서 나란히 3%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요즘 M&A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죠. 대우조선해양이 3%대의 상승을 보입니다. 그 밖에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 우량 건설주들이 상승폭이 비교적 크게 갖고 가고 있고요. 삼성테크윈도 플러스 2%, 우리투자증권 플러스 2%대, 한진해운 역시 플러스 2.68%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해운업 경기가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한화가 함께 2.39%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찝자면은 한일시멘트라든가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을 움직이며 살펴보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가 플러스 2.78%, 셀트리온이 비슷한 플러스 2.56%. 요즘 셀트리온이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2.28%의 상승이고요. 평산이 역시 플러스 2.8, 성광밴드 플러스 2.4, CJ 홈쇼핑이 3%대 중반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용현BM과 오스템 이플란트, 특수건설, 이화공영, KCC 건설, 메일유업 등등 업종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청담러닝이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키림이 플러스 12%, 디오스텍이 플러스 3%대, 시드네트워크는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1.22%, 그리고 한국알콜이 마이너스 1%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업종과 종목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상승을 하면서 오늘 1200선대는 일단 장 초반에는 국권이 지킨 채 출발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오늘 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 삼성전자가 여전히 마이너스 1%대 머물러 있고요. 포스코가 플러스 0.7, 한국전력 플러스 0.6, 현대중공업 2%대 상승입니다. 신한지주가 역시 플러스 2.2%이고요. LG디스플레이가 플러스 2%로 비교적 탄탄한 견조한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오일만이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0.16으로 이게 약보합세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하나금융지주가 3%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업종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상당히 투자 주체별 그 매매 동향이 매수 쪽으로 기조를 잡고 나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자, 그 밖에 STX 엔진 역시 플러스 2%의 상승을 보입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 태용,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그리고 키움증권 등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1%에서 3%대 그런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용현BM이 플러스 5% 가까운 상승으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시초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발표와 경기 부양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금일 악재와 혼재가 산재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장은 소폭 하락에 따른 경기 매물 출회와 그리고 전일 옵션 만기 부담 해소 및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소폭 상승 출발한 모습입니다. 환율은 11원 내린 1322원에 출발했습니다. 매수세는 낙폭과대주를 비롯한 기관 외국인 선호주, 철강금속, 음식료, 운수창고, 화학, 증권 등 업종 전반에 걸쳐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대응 방향도 함께 잡아주시죠. 예, 금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적어도 50bp 인하에서 일각에서는 100bp 인하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해 상당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경우 시중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 반등을 이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전장에 다소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료가 노출되면서 재차 악재가 부각되는 정강후약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금일부터 국내외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 악재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일 장중,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이 낙폭을 다소 확대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어닝쇼크나 최악의 경제 지표가 재차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을 비롯한 대만, 인도 등의 신흥 증시에서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수급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지표 및 부진한 실적 발표로 인한 투자 심리 악화와 그리고 11월 말부터 강한 매수인으로 작용했던 환율 메리트 소멸로 매수세도 잠시 쉬어가는 국면을 거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매수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매수세로 접근을 할 때 눈여겨볼 만한 기업과 업종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여전히 보수적인 전략도 함께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시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 최근 들어 외국인이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자금 성격이 비교적 장기적인 인덱스 펀드로 추정되는 바 시총 상위 종목이나 업종 대표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투자전략부의 황비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디자인이나 컨설팅 같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도 병역 특례 혜택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통 등 일반 서비스 업종은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개별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한데 묶어 은행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역대 최저치인 3.29%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단기 투자처에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기업 어음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는 등 갈고 딜은 돈이 점차 위험자산으로 퍼지면서 단기 금융시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어제 중국 상하이차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노사 분쟁을 유발해 쌍용차 생산 라인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06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기간을 4달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인 8% 아래로 내려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배당 제한 등 강력한 자구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리만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날카로운 경제 전망으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30세의 전문대학 출신인 박목 씨로 경제 지식을 독학으로 배운 그가 어떻게 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일부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 화장품 업체들이 지하철역 상권 개척을 통해 불황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하철 이용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하철 매장을 늘린 더페이스샵과 미사 화장품 등이 매출 순위권 안에 들어 불황 속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인 로스쿨에 대규모 미등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1차 등록을 마감한 로스쿨 25개 대학에서 416명이 등록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지방에 자리한 로스쿨의 등록률은 60에서 80% 선에 그쳐 신입생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업계 구조 조정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 화두입니다. 건설과 조선사 구조 조정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또 진통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채권단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건설사와 조선사의 그렇죠. 구조 조정 과정은 어떻게 잡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금융당국하고요. 그 네. 채권단의 그 구조 조정 프로세스를 보면요. 그 중소조선사와 건설사의 경우 그 1차와 2차로 나눠서 그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선 1차로 그 92개 건설사하고요. 그다음에 그 19개 중소조선회사 등 총 111개 회사지 않습니까? 네. 이 11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등급을 가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차에서 빠진 그 나머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기업들은 2월 중 2차로 그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계획인데요. 주로 1차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는 이제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계획대로 이제 뭐 이루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기준을 놓고 어떤 혼선이 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그 채권단이나 금융당국 모두요. 그 예정된 프로세스 하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네. 추진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달 23일까지 1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촉박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모호한 평가 기준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등급을 나누는 평가 기준을 보면요. 그 건설사는 그 재무적 요소가 40%, 그다음에 비재무적 요소가 60%로 돼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그 조선사는 그 재무적 요소가 30%, 그 비재무적 요소가 그 70%로 돼 있는데요. 그 문제는 그 건설사나 조선사 모두 그 비재무적 요소 비중이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재무적 요소를 보면은 그 회사의 현재 순이익, 경영진 평판, 뭐 지배구조, 관계사 위험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 사실 그 주채권은행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업을 대출할 때
그 해당 기업의 주요 재무 정보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해당 기업을 잘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비재무적 요소까지 그 사사시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 이제 채권단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더 큰 문제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퇴출 기업을 정하게 되면은 자기 거래하던 기업을 이제 그 퇴출시키는 게 되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손실이 은행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BIS 비율이 하락하고 그 건전성도 악화되고요. 네. 이런 점이 있다 보니까 은행도 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정해진 기한 내에 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요. 그 대상 업체 수는 10개 안팎으로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는 이제 주체 중에 하나인 금융당국의 이제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예. 자, 이 금융당국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채권 기관 간의 의견을 조정할 의장도 선출됐다고 그렇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그 김병주 그 서강대 명예고수가요. 네. 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예. 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그 채권단 간 의견을 조율하고요. 또 그 채권단하고 정부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어제 그 김신임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그 당초 1차 구조조정 데드라인 이제 23일이지 않습니까? 예. 23일에는 연연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그 한 가지 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그 최고 수장이 결정에 됨에 따라 금융당국하고 더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 또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거에 비춰볼 때 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사무실이 그 여의도에 위치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사실 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요. 그 전직 고위 관료분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거론이 됐는데 결국 이제 민간으로 결정된 배경을 보면요. 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도 관료 출시 된다 그러면은 관하고 이렇게 좀 관색체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장 민간으로 앉히고 그 대신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그 민간 수장을 앉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강력한 주도권은 결국 이제 정부가 그렇죠. 행사하면서 예.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 주재로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논의 화두가 가계부실 그리고 예. 중소기업 지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요. 그 후속 일환으로 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었고요. 네. 그 어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비상경제대책회의란 한마디로 그 대통령 주재하에 모든 일을 그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회의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 가계대출 부실화를 위한 그 사전 예방 방안이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계대출 프리워커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 가계대출 프리워커시란 그 이제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신용 불량자로 떨어지기 전에 그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이제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프리워커 활성화 방안을 보면요. 총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우선 그 1단계로는 현재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가계대출 프리워컷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게 서로 은행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다중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중채무자는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들의 프리워컷망을 공동으로 묶어가지고요. 예. 그 다중채무자들이 이제 손쉽게 그 이제 프리워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현재 그 보험사라든지 그 상호저축은행, 그 여전사 등 그 제2금융권들이 있는데요. 그 제2금융권의 경우는 그 가계대출 프리워크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2금융권에서도 그 가계대출 프리워크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그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의 그 망을 같이 묶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1금융권, 2금융권 모두 해서 한꺼번에 이제 가계대출 프리워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보관인데요. 네. 우선 그 상반기 중으로는요, 그 제1금융권, 즉 은행의 그 가계대출 프리워크 공동망을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지원책도 함께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그 가계 못지않게 그 중소기업도 불안 요인인데요. 그 금융당국이 그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대폭 늘리도록 했는데요. 그 골자를 보면요.
그 표를 통해서 한번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현재 그 보증 제도를 개선해서요. 그 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도 도와준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 눈에 띄는 게 그 압류가 있거나 부채 비율이 높거나 또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그 중소기업에도 그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이제 신보나 기보가 보증서를 발급을 해줬는데요. 그 일선은행에서 이제 그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경우에 따른 대책도 내놨는데요. 그 대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바로 즉시 현장 점검에 나가서 그 조치를 취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언뜻 보면은 이제 그 중소기업 구조조정보다는 살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금융당국의 숨은 의도는 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금융당국의 그 이제 중소기업 계획을 보면요, 그 상반기에는 이제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지만 예. 그 하반기에는 이제 그 선별적 지원에 나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상반기에는 그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요, 그 구조조정형 명분을 축적하라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그 하반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중소기업들이 이제 살아나지 못했으니까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틀 하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입니다. 또 정부도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도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중소기업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은 그렇다고 치고 대기업들에 관해서도 이제 구조조정 이야기가 슬슬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대기업 구조조정은 일단은 그 산업 합리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 단 현재 그 중소기업처럼 그 이슈가 불거지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금융당국은요, 그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실제 그 시중에서 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 밀착 모니터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5에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일이 하루하루 상황을 파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어느 누구라도 징후가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대기업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어쨌건 지금 같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인데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CD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폭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표면상으로는 좀 많이 안정이 돼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내는 좀 불안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들을 그렇죠. 하던데요. 예. 오늘 한은의 금통위도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어제 그 지표 금리 시장 동향을 보면요. 네. 그 8일 그 채권 시장에서 그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그 CD 금리가요. 그 전일 대비 0.67포인트 하락한 3.25%로 그 최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 지난달 10일 CD 금리가 5.44%였던 걸 비하면은 2% 이상 하락한 건데요. 예. 한은이 이제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또 시중에 돈을 풀면서 이제 CD 금리도 인하하고 있는데, CD 금리가 인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하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실제 그 한꺼풀 놓고 보면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회사채 금리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시중에 돈은 많이 풀리고 있고 또 그런 돈들이 있는데 그런 돈들이 회사채라든지 그 실물에는 가지 않고요. 네. 그 CD라든지 이런 단기 상품에 몰리면서 그 이제 실물 금리는 고공행진을 계속 유지하고 반면 이제 CD 금리는 그 더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신용 스프레드가 더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예전에 일본도 이랬습니다. 예전 네. 일본도 그 과거 장기 불황 때요.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는데 그런 돈들이 실물로 가지 않고 이게 단기 자금에 머물면서 그 경기 불황을 더 이제 연장시키는 예. 그런 효과도 나타났거든요. 오늘 그 한국은행이 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아마도 그 기준금리를 그 0.5%포인트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는 이제 더 많은 돈이 풀리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런 돈들이 또 이제 실물로 가야 되는데 실물로 가지 않고 또 비실물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돈의 왜곡 현상은 점점 예. 심화되게 되고요. 결국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의 물꼬를 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돈의 물꼬를 틀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다는 게 꼭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래저래 자원의 그 적절한 그 배분이라든가 어떤 흐름 자체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업도 앞으로 병역 특례를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16일 이제 제3차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는데요. 네. 그래서 병역 특례 대상 업종을 보면은 디자인, 컨설팅, 금융 설계 이런 업종이거든요. 사실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참여정부 때부터요. 네. 1차, 2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 3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미뤄봤을 때 계속 정부 역시 서비스 산업을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예. 계속 나온 대책에도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제3차 서비스 산업 대책이 과연 얼마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경제 이슈들에 관해서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00선대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인지 시험대에 드는 날로서 아마 여겨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의 양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 상승한 1218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1.5% 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36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환율도 조금씩 하락하면서 다시 9시 16분 현재 9원 30전이 하락한 1323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3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에 어떤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이 돼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투자 심리가 앞으로 계속 좀 호전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참 잘 맞물려서 순조롭게 흘러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